그 이전의 툴들은 말 그대로 이제 도구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은 다음 패러다임 저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상황을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저는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사실은 국내 기업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거예요. 위험으로 더 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러한 의사결정 자체를 우리는 AI로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고. 안녕하세요. 미쓰리리 조정연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CTO이신 김성원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쓰리 CTO 김상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쟁승황 대표님 거의 항상 컴퓨팅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AI 산업에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특히나 이런 AI 시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생태계가 이제 통합이 되고 그게 결국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 미쓰리리 어떤 방향을 보고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러한 AI 시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되는 생태계가 꼭 필요한데 저희 미쓰리리는 어떤 비전을 보고 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CTO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이제 컴퓨팅, 그 이전의 툴들은 말 그대로 이제 도구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은 다음 패러다임 저는 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뭔가 명령을 받은 거를 룰에 따라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피드백하고 스스로 그거를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파트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AI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조금 사람의 손을 많이 거치고 인터페이싱을 사람이 직접 구성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 솔루션을 만들면서 안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안전이 제조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여기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자율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개로 놓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걸로 분명히 봐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지만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의 주제, 저희는 안전으로 일단 출발을 했지만은 그게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갖춰서 뭔가에 특화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AI라는 것은 그러한 주제를 통해서 제조기업이나 산업 현장에 투입만 되면은 사실은 그 외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게 AI 기술이 나아가는 특징이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미래 전략을 그리고 있죠. 쉽게 말해서 오픈 AI, 챗GPT도 하나만 답변을 잘하는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많은 AI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 제조기업들이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그 중에서 놓치기 좀 쉬운 포인트가 무엇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AI가 무엇인가가 저조차도 그렇게 가늠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AI에 기대하는 게 무언가를 잘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정의를 잘 할수록, 명세를 잘 할수록 이제 그 AI한테 어떤 숙제를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 먼 미래적인 얘기,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는 이제 기업이 가진 모든 문제죠. 사실은 AI가 자율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최대한 개입이 적어지면서 기업이 가지는 일상적인 업무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런 게 데이터가 없거나 전례가 없던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론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문제보다는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인데, 그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산업의 효율화 이런 이슈도 있어서 좀 하나를 집중을 한다면은, 우선은 그러니까 AI를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좀 쉽고 빠르게 적용해서 고객이 그런 가치를 빨리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술적인 레벨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데,
AI를 처음 경험해보는 제조기업들 그리고 대표님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적용을 해서 잘 성공적으로 얘가 동작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를 빨리 경험을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얘를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빠르고 작게 완벽하게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추려주는 게 좋고, AI를 도입시키는 기업,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파악을 해서 빠르게 적용해서 고객들한테 이러한 AI의 효과와 성능을 경험을 시켜주는 이 작업이 사실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기술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정책적인 국가적인 이제 화두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파운데이션 모델이 무엇이고 왜 지금 AI 발전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단순하게 말하면은 대규모 범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제 대규모 모델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사람이랑 텍스트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기타 등등 다른 설비들과 리얼 월드랑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상황을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미스릴도 불안전이라는 개념에 먼저 도달하려고 이런 파운데이션을 구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고객사들한테 뭐 쓰러짐이나 뭐 끼임이나 혹은 뭐 중량물이 위에 있어갖고 이게 떨어지면은 사람이 다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산업에서 기준하는 안전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장마다도 다르고 라인마다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AI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현장의 불안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인 어떤 안전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안전 도메인에서는 그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얘기하면은 결국은 범용 인공지능 계속해서 이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AI를 이렇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관심을 높은데, 좀 이런 도메인 특화 모델이랑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희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안전만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에서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이 도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게 많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에게 제공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를 결국 인간이 잘 정해내지 않으면은 인간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적용해 나가면은, 사실 산업 현장의 안전이란 게 단순히 이제 사다리를 몇 미터 이상 올라가지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공정을 이해해야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전은 저희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렇게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조업이나 뭐 산업 현장에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접근법, 예전에는 조금 더 작은 약간의 도메인 특화랄까, 기능에 특화된 모델들을 적용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뭐 불량 탐지 이런 것들, 비전 기반, 그렇다면은 왜 지금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접근으로 좀 상향 레벨업된 그런 관점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계속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은 이런 자율성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이라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율성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이해하고 있는 바가, 쉽게 말해서 결국은 기업들이 AI 기업이 돼서 혁신을 이루려면은 기업 자체를 자율적으로 AI가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까지 다다르는 게 미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 문제를 좀 해결한다, 불량을 좀 해결한다, 여기서 그치는 모델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게 지금까지 이런 AI 시장이었다면은, 저희는 결국은 자율주행 기업 아니면은 혁신적인 AI 기업을 이제 제조업 기업이 트랜스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구축하고, 거기에 데이터 집어넣고 연동시키고 주제를 하나 잡고, 안전이라는 주제나 제조나 주제나 이런 걸 잡고 접근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진행을 하려는지 한번 소개를 CTO님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시각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 비전 모델을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령이나 혹은 이제 공장 내 안전 수칙,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LLM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두 모델이 통합을 해서 상황에 대한 안전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서 불안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모델이 판단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할지 의사결정을 한 거를 반영할 수 있다면 저희가 결국에는 안전 솔루션이라는 거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도 수준이 AI를 기업에 구축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매우 쉽게 뭐 제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그 인프라나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내릴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개념으로 구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저희들 자랑을 더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아직 적기는 할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레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특히나 뭐 스타트업 레벨이나 이런 거라면 아예 컴퓨팅 소스도 가져오기도 힘든데, 그래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도입하고자 하는 곳들 아니면 개발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진 핵심적인 차별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다른 기업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역시 이제 불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가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정의 특징이나 숫자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의 안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접근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챌린징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 외에 대표님은 어떤 점이 차별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뭐 차별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지금 사실은 당장이라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 개발해서 응용하고 있고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사실은 국내 기업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사실은 실전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저희들이 파워라고는 생각하고, 그 외에 기술적인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불안정 행동 이런 것도 말했는데,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운데이션 모델이 성능이 좋아서 사람이 질문하면 뭐 답변해주고 안전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생각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아예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사람이 기존에는 전문가가 생각을 하거나, 전문가조차도 이게 안전인지 불안전인지 얘가 사고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위험으로 더 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러한 의사결정 자체를 우리는 AI로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술들과 데이터와 역량들을 쌓아 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고, 그게 안전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전으로서 완벽하게 레퍼런스가 갖춰지면은 그 문제 해결 주제를 제조의 문제로 바꾸든지 업무의 문제로 바꾸든지 더욱더 고차원적인 경영활동의 문제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이미 사실 저희가 안전이란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안전이라는 게 이제 서류 작업도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진가에 대한 워크플로우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 이런 것들을 제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디벨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